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는 지역 일꾼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보기는 4가지입니다. 1번 도지사, 2번 교육감, 3번 광역시장, 4번 이장.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서둘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해서 연극 오싹한 연애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한 일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5474님께서는요, 우리 정부는 왜 일본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로 다툴 때도 그렇고요. 이번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으셨군요. 9331님께서는 일본은 반성도 모르고 괘씸하기 짝이 없네요. 심지어 집단적 자유권은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나섰는데 왜 이러나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서 한 분 추첨해서 홍대 치코사라의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 미얀마 좀 약체죠? 예, 미얀마하고 싸워가지고 12대 0으로 이겼네요. 예, 이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요. 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이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네. 미얀마를 1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주장인 조소연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전가을 선수 이 두 명이 각각 3골씩 넣으면서 둘 다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또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박은선 선수가 2골 넣었고요. 함께 투톱으로 발을 맞춘 공격수 지소연이 1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바로 이 박은선과 지소연의 투톱인데요. 사실 이 두 선수가 둘 다 기량은 아주 뛰어나지만 네.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이제 함께 훈련할 그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을지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전반 43분에 지소연의 패스를 받은 박은선이 아주 감각적인 로빙슛으로 골을 넣는 장면을 보니까 네. 두 선수가 찰떡 호흡이구나 이런 모습을 좀 찰떡 호흡. 인정했고요. 네. 예.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5위 안에만 들어가면 내년에 열리는 여자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네,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두산이 5연승을 달렸네요. 네, 두산이요. 이 어제 열린 문학 SK전에서 유희관의 호투 그리고 또 홍성은 선수 홈런을 앞세워서 10대 1로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네. 홍성은이 어제 그 5회에 SK 레이에스 투수를 상대로 솔로 홈런 친 것을 비롯해서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요. 홍성은이 5월에 열린 13경기에서 벌써 7개의 홈런을 쓸어 담았습니다. 5연승을 달린 두산이 이제 1위 넥센과의 승차가 2경기 차밖에 나지 않고요. 어느새 이제 선두를 넘볼 수 있는 자리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두산이 5월 이후에 이 주전 대부분이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타선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10경기에서 총 96점을 뽑았습니다. 네. 네,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경기가 지난 10경기 중에 5번이나 됐고요. 오늘부터 열리는 이제 2위 NC와의 3연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네. 이 프로야구 선두권 판도가 또 한 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 차두리 선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에서 아쉽게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신경을 네. 밝혔네요. 네, 오늘 그 차두리 선수 소속팀인 FC 서울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차두리 선수가 이 자리에서 이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하는 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는 그 올 시즌에 몸 상태가 이제 좋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선발되기를 기대는 했지만 과거 두 차례 월드컵에서 좋은 기억만 남아 있으니까 좀 아쉬움을 씻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보다 더 절실한 후배인 이제 김창수, 이용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 수비수로 대표팀 브라질에 가게 된 것을 응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은 엔트리 발표 직전에는 탈락을 직감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감했었군요. 네, 예, 차두리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머리를 좀 살짝 길렀었는데요. 네. 최근에 결국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민머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예, 서울이 지금 리그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11위까지 쳐져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반면 이제 8강까지 진출을 했는데 후반부에 투혼을 불사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고 머리카락을 싹 밀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 도심도로에도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퇴계로가 이가를 중심으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을지로는 3가에서 2가까지, 종로도 3가에서 2가까지 신호 여러 번 받습니다. 남대문로 을지로역에서 한국은행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율곡로는 창덕궁에서 안국역 쪽으로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의 경우는 4가 흥인지문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신설동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는 성산로가 모래내고 차도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차량 밀리고요. 성산로와 이 신촌로도 역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편입니다. 강남 안쪽에서는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반대편으로 신사역에서 논현역까지 각각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다시 영동전화국부터 성수대교 남단까지 구간별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주변에 테헤란로도 포스코 사거리에서 삼성역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받는 편이고요. 반포대로가 서초역에서 강남터미널 고가차도 사이로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 신반포로도 강남터미널에서 반포본동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걸리는 그 직업병이죠. 백혈병 같은 거. 이런 병에 걸린 당사자하고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어서 관련 소송도 취하했네요. 삼성이 변하나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참여해왔던 행정소송에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백혈병 피해 근로자와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는 행정소송에서 완전히 손을 뺐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갖자는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서도 28일이나 29일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했고 추후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백혈병 등으로 투병 중이거나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네. 또 사과의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당사자나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제3의 중재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서 정한 보상 기준과 대상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도 봤어요. 예. 하여튼 네. 이렇게 변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위독설이 나돌았는데 삼성 서울병원은 부인을 했네요. 네,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이 회장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윤순봉 삼성서울병원 사장이 오늘 낮 12시경에 이건희 회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얼마만큼 좋아진 것인지 언제쯤 의식을 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무의식 상태가 길어지면서 증권가 정보지 등에서 이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윤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나빠졌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러 내려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 카드 관련 각종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1억여 건의 고객 정보 유출 때문에 일부 업무 정지를 받았던 카드사들이 있죠. 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네요. 그렇습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지난 2월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지 3개월 만에 내일부터 신규 고객 모집에 돌입합니다.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카드사의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감독관을 파견해서 집중적으로 감독을 했는데 별다른 규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 건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흘러나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데 2차 유출 피해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카드 변사에서 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내 여신정보금융업 정의의 카드사뿐 아니라 변사까지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기동물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주인한테서 버려진 유기동물. 이 유기동물이 97,000마리나 되네요. 그런데 네, 그 처리 비용이 110억 원이 넘어섰다고요? 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동물 등록과 유기동물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 수는 97,00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개가 62,000마리, 고양이가 34,000마리, 기타가 1,000마리 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110억 7,600만 원에 달하는데요. 4년 전인 2011년에 과 비교를 하면 26%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한 마리를 보호하는 평균 기간이 기존에는 22일이었지만 지난해는 26일로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방법은 분양이 28%로 가장 많았고 안락사가 24.6%, 자연사가 23%, 주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10% 등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4년마다 전 세계가 축구로 뜨거워진다. K5도 출시 4주년. 그럼 특별한 거 없나? 있다. K5 출시 4주년 기념 1.4% 할부 프로모션.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과 성능 모두가 누리시라고. K5 할부 금리가 1.4%. 1588-5330 또는 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일반형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자만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기억하십니까?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투표를 뽑지 않는 지역 일꾼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1번 도지사, 2번 교육감, 3번 광역시장, 4번 이장.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추첨을 해서 연극 오싹한 연애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5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 좌익권 행사를 추진한 일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5419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도도 일본 거라고 하질 않나. 이전 반성은커녕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뇨. 혼 좀 나야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7751님께서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에 이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도 사과조차 하질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직구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 이거 아직도 포괄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한전의 정치권의 소식들 알아보죠.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고요. 그 뒷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여당과 야당을 종횡무진하는 정치권 이슈를 찾아내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당을 출입하고 계시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야당을 출입하시는 분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마음 놓고 하십시오.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요즘 좀 다시 좀 바빠지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오늘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고요. 네. 오늘 6시에 이제 끝났죠. 후보자 등록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됐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양정대 기자 말씀 주셨는데 그 국회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5월호, 그 세월호 관련해서 네. 지금 5월 국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니까요. 네. 계속해서 국회가 열려 있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나 그런 활동들 진행되면서 또 선거전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어떻습니까? 한겨레 기자? 본격적으로 지금 그 야당은 선거 전에 돌입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이제 그 각 정당팀에서 각 캠프로 파견이 됐어요. 캠프로? 네, 예, 캠프로 예. 파견이 된 기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말하자면 바야흐로 이제 선거전이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상황입니다. 그 정치부 기자들도 이 국회 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네. 각 정당에 나가시는 분도 그렇습니까? 이제 큰 선거가 되면 방금 하어영 기자 얘기했듯이 이 주요 후보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선거의 의미, 정책 의미가 굉장히 큰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들의 동선이나 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직접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움직임을 줄줄줄 따라다니는 기자님들 계시죠? 네, 그렇죠. 그분들 다 이게 파견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야 이제 좀 왜 웃으십니까? 조금 돼서 이제 고참이시니까 이번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고참들은 안 가시고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후배들 젊으신 분들? 보통 이제 그 정당팀에는요 그 반장이 있고요. 반장. 예. 반장이 있어요? 예. 그 끝에 이제 흔히 이제 말진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진. 그게 이제 막내 기자들 그리고 중간에 저처럼 잡진도 있습니다. 잡진. 잡진이란 말도 중간진 기자 정도. 중진이죠. 예, 중진 정도. 중진. 가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것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이슈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각 정당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긴다 봅니까? 일단 질문이 너무 그냥 무식하게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승부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뚜껑이 열려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청취자분들도 다들 느끼고 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한테 그렇게 좀 호락호락한 선거가 아닌 것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분위기는 어떻게 해요? 어떤 자세로 좀 임하는 것 같아요? 하와영 기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전국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서울 지역 정도로 보이고요. 예.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각 후보들도 세월호뿐만 아니라 각자의 그 지역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세월호와 아주 밀접하죠. 안전과 관련된 각 지역 공약으로 승부를 보려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정진 기자? 지금 하호영 기자가 얘기한 거가 대체적인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지역도 물론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꽤 있겠습니다만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영남이나 호남은 고착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가 사퇴를 하고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던가요? 실제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오히려? 자신이 공천한 후보가 사퇴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 사퇴라는 표현은, 보다 이제 객관적인 표현일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한 용퇴, 용기는 결단,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상, 부산 지역이 지방선거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새누리당, 그리고 옛 한나라당, 신한국당 시절부터, 그 당이 한 번도 내놓지 않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한 번도 시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지역 권력 교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대의에서는 동의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호남 쪽에서도 특히 광주 지역 얘기를 들어보려면 역시 야당 출입하는 하호영 기자한테 물신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 시끄럽죠? 사실은 이번 광주 지역이 어찌 보면은 새정치의 바로미터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좀 과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새정치라 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를 지금까지는 상징하고 있으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죠. 전략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용석 후보와 강훈태 현 시장이 반발을 했고요. 탈당에 이어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8일까지 단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윤장현 후보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윤장현 후보가 이기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나머지 후보가 이 전략 공천 과정에 을 제대로 심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그렇게 승부가 난다면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에는 뭐 큰 타격이 있겠죠. 네. 예. 앞에 그 부산 얘기할 때 양정대 기자에게 네네. 질문을 빠뜨렸는데요. 부산 쪽의 서병수 후보죠? 네. 새누리당 쪽에서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또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서병수 후보 쪽 오늘 뭐 한 사람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선거 전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겠지만 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가 사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3자 대결 구도를 상정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로의 단일화를 가정한 1대1 대결 이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았었고 그 양상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그래서 이미 예견됐던 바다. 네. 뭐 이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일단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상태입니다. 보고 있군요. 네. 자, 우리가 오늘도 역시 세월호 참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우선 청와대에서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들을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거 어땠나요? 오늘 분위기가? 일단 오늘 면담을 끝마치고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 상황 설명을 좀 했었죠. 아마 YTN TV에서도 생중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5월 초에 이제 국무회의석상에서 간접 사과를 했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거다. 이제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그 면담이 이루어졌던 만큼 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지금까지의 그 좀 우왕좌왕했던 이런 모습들을 이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해서 좀 정리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일목요연하게 좀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오늘 삼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 점에서 보자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오늘 발표를 할 때 진상조사를 하는데 민간 차원의 민간 주도의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제안한 것 같아요. 그 특별법 관련돼서는 사실은 아직은 얼개만 있어서요.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 특별법 논의는 있는데요. 이게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얼개만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뭐 향후의 논의가 더 진전될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 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아주 민간 주도에 뭘 하자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는 빠지고 민간 주도로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지금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각 당에서 이 당론 차원에서 지금 특별법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발의를 했고요. 벌써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아마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에는 발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법을 당장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금 아직은 좀 신중한데 대신 이제 친박계 핵심 의원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이 어제 이 개인 자격으로 이제 개인이 먼저 주도를 해서 이 의원들의 이제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이제 2개가 현재까지는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특별법 논의 과정과 맞물려서 지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밖에서 이 민간 조사, 민간 중심의 이 진상규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너무나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경에 대한 초동대처 수사 이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유가족들의 이 의혹 제기 반발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했었고요. 오늘 유가족 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대통령한테도 그 부분을 좀 직접 의사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싹수로 봐서 또 정부 주도로 무슨 위원회 만들거나 또 국회에 대한 불신도 커요. 국회 중심에 무슨 위원회 만들거나 해봐야 못 믿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네요. 사실 하하영 기자.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정국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를 빼자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권에 대한 어떤 호불호 이런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점점 더 무당파가 늘어나고 점점 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불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좀 희한한 건 말이죠.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이제 발생한 후 대통령 지지율이나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당파가 늘어났던 말씀이시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도 이번 지방선거를 더 개인 중심, 후보 개인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는 되는데요. 앞으로 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물론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대안을 세워야겠죠. 그렇게 해야 그 무당파들의 마음을 잡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전국의 어떤 표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 지방선거는 중앙정쟁으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저 일본에 말이죠. 지방자치선거 하면요. 무소속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무공천 얘기도 나온 겁니다. 아예 저 공천 배제하고 그리고 이 정말 생활을 밀착형 그런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로 가야지. 이거 중앙 정쟁하는 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말이죠. 앞에서 편 싸움하듯이 이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양정대 기자님. 아니 다른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국회를 출입하는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화끈거리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간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기로서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죠? 네. 거기서 시끄럽습니까, 그날? 맞습니다. 그 안전행정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월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요. 이게 세월호 국회를 만들자고 하고 열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와 관련된 그 상임위가 안전행정위, 농해수위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행정위. 근데 처음으로 열린 게 안전행정위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시끄럽다기보다는 이때 출석한 안전행정부 장관과 차관 등에 대한 질타가 아주 거세게 이루어졌고요. 그 여당 의원들도 사표 써라 막 그 자리에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막 질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날도 소방방재청과 목포 해경 그리고 해경과의 어떤 교신록이 등장을 하면서 그 녹취가 자체로 날것으로 등장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했던 모습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어떤 진상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아주 그 안전행정 같은 질타를 심하게 받았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상임인데요. 농해수위가 열렸어야 하는데요.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이 우선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20일로. 진상규명보다 현장 수습.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현장 수습이 우선이다라는 걸로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뉴스로 보셨고 또 방금 하호영 기자가 이렇게 전해드려서 청취자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좀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꼭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회 찾아 들어가시면요. 이제 각종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열리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그대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스마트폰 같은 데서 이 국회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걸로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 언론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나 또 한겨레신문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가공돼서 혹은 언론들이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는 것 이게 물론 이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명감도 갖고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 청취자분들도 직접 우리 정부의 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진짜 활동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정말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보시는 게 이 100번 말 듣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대통령이 무슨 이제 사퇴 수습이라고 할까요?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발표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각 총사퇴라는 얘기가 많죠. 또 총리는 사퇴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심지어는 대통령 사퇴하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호영 기자?
제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요. 예. 그 총리 플러스 그러니까 총리에 더해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수순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졌을 때 네.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 대통령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게 야당의 생각이 있고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데 물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야당 입장이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 사퇴나 하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정대 기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와중에 나온 게 사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이 여당 의원들이 예전 같으면 특정한 현안이 터지면 사실은 좀 정부 관계자들을 좀 감싸는 데 급급하고 이런 연들이 많았었는데 그날은 정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호되게 야단치던데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금 새누리당은 정말 그렇게 해서 여당이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청와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비판도 좀 벗어나면서 이 위기 국면을 좀 당이 제 역할을 하면서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말이죠.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만약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죠. 총리를 비롯해서 다 사퇴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뽑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 사퇴하라, 내각 총리 사퇴하라라고만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그야말로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대통령은 가만두고 이 총리들이 바뀐 것을 바뀔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각제로 가는 것인데 차제에 이런 문제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죠. 그거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번에 강창희 국회의장 이번에 그만두죠. 임기가 돼서. 근데 헌법 그 개정을 위한 무슨 위원회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김철수 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근데 헌법 개정안도 발표했었죠. 그 개정 시안들을 이제 몇 가지 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에서 반대하는지 그런 얘기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정말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대통령을 놔두고 예를 들면 국회에서 뽑은 총리라든가 장관들을 교체하고 말이죠. 책임지고 말이죠. 이런 헌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헌법 개정 움직임 전혀 없죠. 오히려 지난해에 우윤근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이죠. 우윤근 의원은 지금은 이제 새정치연합이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었고요. 이재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원 집정부제라고 해야죠. 대통령 권한을 나눠 갖는 외교나 이 외치와 내치로 나눠 갖는 이런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에 가까운 이런 새로운 어떤 통치구조의 틀을 만들면 어떻느냐라는 이야기가 지난해엔 나왔는데요. 오히려는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논의는 아직 좀 먼 상황이죠. 세월호.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정부가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대통령을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라고 한다면 총리가 다 이제 그 이원 집정부를 정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이제 다수당에서 총리를 맡는 거거든요. 그건 일괄 사퇴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는 모습이 가능해지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그래서 야당에 실제로 내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예비 정부라고 하죠. 이런 역할 분담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차제에 이번 사건처럼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 사건이 터졌을 때 실제로 그 전문 영역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예비 내각을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떻냐라는 의견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번 기회에 개헌이라든가 뭐 또 다른 정부의 어느 안을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야기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반대해서 개헌 문제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왕과 같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 하야하라, 대통령 퇴진하라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형태의 이 개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정대 기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큰 사고가 이제 재난이 터지면 이 대통령의 하야를 이제 얘기한다. 이 말씀 뭐 전반적으로는 뭐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꼭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의 하야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말 물러나라는 뜻에서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정말 좀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에 몇 차례 사과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지금 나오는 비판의 핵심은 과거 정부의 적폐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국정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이 대통령 본인은 이 문제에서 책임이 좀 비켜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화가 난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하야라는 문제를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이렇게 제기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개헌 문제는 사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하반기 때 좀 얘기가 있으면 올해 상반기 넘어가면서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사실은 될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저 시한까지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개헌을 이제 발의할 수 있는 이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 논의해서 뭐 빠르면 지방선거 때 안을 뭐 내보기도 하자 이런 논의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논의가 자칫 개헌 논의라는 게 이 정치 현안 모두를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 블랙홀 아닙니다.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핑계대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요, 그거 준비 다 돼 있거든요. 저 국회에서 이전번 전 국회 때, 18대 국회 때도요, 4년 동안이나 무슨 몇 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국회의원들이 100몇십 명이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연구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있죠. 거기도 자료 다 돼 있습니다. 정부의 법제처도 조사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 개헌론이라는 게 자료가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의지라는 게 이 정치적인 호불호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유분리의 문제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갖고 논의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새정치 공천 파동으로 지방 소도시의 골수 민주당 후보가 탈락했더군요. 광역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닐까. 이번 공천 문제 많습니다. 0369님 적어주셨고요. 네,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때인데 선거운동하는 모습 솔직히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당 지지자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글쎄요입니다. 4177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남자의 정치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정대 기자, 하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이모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네, 오늘 시사
퀴즈, 시사금요 퀴즈 정답은 4번 2장이었고요. 당첨되신 5분 휴대전화 뒷자리 0777-4408-0128-7096번 공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에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질문 드렸었죠.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